안녕하세요. 이번 주 결강이 많네요. 다른 학원도 그런 것 같은데. 자, 오늘 확인 설명 의무 나갈 차례죠. 문제집은 107쪽, 유약집은 49쪽. 자, 이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작년 30회 때요, 확인 설명을 쉬었습니다. 올해 출제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확인 설명은 장난을 치면 엄청 속기 때문에 읽으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줄 친 부분 있죠. 색깔이 바뀌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주의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우리가 계속 연습을 이렇게 해왔죠. 갑, 을 간의 토지에 대한 거래를 A가 소개했어요.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예요. 기업공사는 중개 의뢰를 받은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이를 조사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에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죠.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는 개공한테 있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한다고요? 취득 의뢰인에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설명만 했다. 위법이죠. 그래서 근거 자료를 교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근거 자료는 확인 설명할 때 중개설명이라는 각종 공부를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 정도 감만 잡아두시고 넘어가죠. 이제 확인 설명 사항이에요. 그럼 뭘 설명해야 되느냐? 기권, 거수, 공시면 한지세죠. 암기하고 있어요. 기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등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권은 권리관계 사항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고, 거래 예정 금액이에요.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용 모두 브리핑해야 되고,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계에 나오는 사항,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도로 및 대중교통 수단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 전부 다 입지 조건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가 빠졌네? 세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다. 그럼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즘은 확인 설명 사항은 솔직히 잘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확인 설명서를 또 기재 내용을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권, 거수, 공시면 한지세를 암기하는 거고요. 공개할 정보 있죠. 이거와 비교하여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공개할 전속업자가 공개할 정보.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데 차이점만 기억했어, 우리는. 인적사항에 대한, 권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하면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임대차를 전속으로 의뢰받은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억하고 있고, 수세는 빠져 있다는 거 알죠? 중개 보수 및 실배 금액과 산출 내역과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거는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기억 꼭 해두셔야 돼요. 특히 이제 수세는 잘 안 물어보는데 인적사항 공시지가는 엄청 잘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사항과 공개할 정보 차이가 4가지가 일단 발생했다는 거 이해만 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때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물론 미공시 권리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응시 조치를 위하는데 불응했을 때는 취득 의뢰인이죠. 권리를 취득하자 하는 의뢰인에게 이거 일러야 돼요. 설명을 하고죠.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되어 주셔야 되죠.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여기서 말이에요. 잠깐 참고입니다. 이제 국어인데 우리가 확인 설명할 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그랬죠. 또 불응시에는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는데 AND로 돼 있거든요. AND는 미시죠, 지금. 그럼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OX. O. 제시하여야 한다. OX. O. 근데 설명을 하거나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또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럼 만약에 아니할 말로 미친 척하고 확인 설명서는 기업공사가 서명해야 한다라고 낸 거예요, 그냥. 맞았어요, 틀렸어요? 역시 맞았죠. 날인해야 한다라고 해도 맞고, 근데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는 틀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국어도 잘해야 돼, 국어도. 자, 그래서 어쨌든 참고를 해두시고요. 요즘 요 정도까지 장난 안 치니까 서명 및 날인만 주의하세요. 자, 다음 이제 소유자 등의 확인인데 이건 개인정보법상 진짜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는데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면 주민등록증 등 신분 증표 제시 요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만 해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이에요. 확인 설명서는 누가 작성해야 돼요? 개공이. 언제 작성해야 돼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때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서면으로 작성하고 쌍방 교부죠. 거래당사가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입니다. 이때 원본을 보존해야 한다. OX. X.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도 X. 원본 보존하든 사본 보존하든 이거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관계없죠. 다음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서명 및 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는 그 서명 및 날인하는데 우리 분사무소에는 누가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책임자. 그다음에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책임자 꼭 기억해 주시고 서명 및 날인이다. 요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다음에 서명 및 날인까지 봤고요. 제재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어요. 개공이. 그럼 제재가 뭐다? 500과예요. 네, 개공이, 소공이 만약에 확인 설명을 정확히 안 했어요. 소공은 자격정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업무정지 아닙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을 올해 지금 출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확인 설명을 물어본다면 제재 꼭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하면 500과. 네, 설명서를 작성 교반하면 업무정지.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이죠. 근데 소공은 다 뭐예요? 자격정지. 감 잡았죠? 자, 그럼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우리 지금 문제집에는 실무에서 공부했던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이 지금 같이 나오고 있어요. 확인 설명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요약집은 판례를 보고 넘어갈까요? 이거 1번 판례 생각보다 잘 물어보는데 지금 근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은 설명해야 되죠. 근데 실제 피담보 채매까지는 조사 확인할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라는 걸 기억합니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이걸 실제 피담보 채맥을 조사 확인을 알려줄 때는 선관주의 다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 설명할 때는 먼저 들어온 분들의 그 자료 모두 요구해야 되죠. 요구하고 인적상 이렇게 빼고서 그걸 제시하여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가구주택 지금 중개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꼭 임대인한테 자료를 요구하여 그 계약서 보고 어른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판례, 3번 판례 엄청 잘 묻고 있는데 우리 무료로 중개하더라도 확인 설명 정확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료 중개에는 중개업은 아니죠. 무료 중개에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보수 안 받았으니까.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해해 두시고 공법상 제한에 관한 사항 확인 설명 의무는요. 이건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 여기까지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요약집은 이 부분이 실무 쪽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실무 쪽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 요약집 어디로 가시냐면 페이지 136쪽. 자, 작년 시험에서 역시 확인 설명서 출제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가 지금 확실시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은 확인 설명서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작년 시험에서 빼먹었어요. 문제 배분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올해 틀림없이 물어볼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확인 설명서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서식이 1번 서식이죠. 비주거용 서식은 2번 서식. 토지 서식은 3번 서식이에요. 그 다음에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입니다. 이게 4번 서식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국문 외에도 영문이 있다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고 설명서의 구성은 일단 표지가 있고요. 로마자 1번 개업공사의 확인 기본 확인 사항이 있고 로마자 2번 개업공사의 세부 확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중개보수예요. 그 다음에 서명 날인과 작성 방법으로 일단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각 서식이 모두 3페이지로 현재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할 점이 기본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거냐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가 이거 암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용 서식을 철저히 기재 내용과 기재 요령을 기억하고 나머지 서식은 차이점만 정리하면 문제 푸는 데는 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왔는데, 어쨌든, 기본이냐, 세부냐, 올해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걸 암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건 해결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기재 내용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 주거용 서식을 이제 우리가 철저히 쪼개놨는데, 제목이 일단 들어가고요.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확인 설명 근거자로 제시했던 거 모두 표시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사항이 있고요.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표지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1번 계획공사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본 확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실제로 계공이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 못하는 거죠. 직접 조사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이게 바로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8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주거용 서식에서 물건의 표시란이에요. 표시란은 토지 들어갑니다. 건축물 들어가는데 토지라는 소지면 기재하는 거예요. 일대 지목은 실제 지목도 이제 기재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 라인인데 전용면적, 준공연도, 대지지분, 용도,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라든가 내진 능력 모두 기재하고요. 위반 건축물 여부까지 기재가 돼 있어요. 이때 물건의 표시란은 대장보 기재하면 되죠. 문제 없어요. 근데 여기 방향은 건축물 대장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럼 방향은 현장 답사해야 되죠. 위반 건축물 여부도 대장 보고서 현장 답사해 줘야 돼요. 그럼 방향 조사할 때 기준 알고 있죠? 방향은 주거용 건축물, 주택입니다. 뭘 기준으로? 주실, 거실, 안방 등 주실 기준이에요. 그다음에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있죠? 건축물 대장에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건축물 대장 뒷면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떼 보면 이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대상물의 표시라는 기본적으로 대장을 모기지한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면 되고, 권리관계란이에요. 주의할 점이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들어가 있죠, 지금. 그래서 등기부기재 사항은 소유권과 소유권으로 나눠서 등기상 증명서 보기지하면 돼요.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이거 임대주택 정보체계가 있어요. 렌트홈이라고 그랬죠. 이거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렌트홈. 그래서 렌트홈 이해를 해 두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인이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장기인지 공공지원인지 단기인지, 장기는 8년이죠. 공공지원도 8년, 단기는 4년. 그다음에 해당 없으면 해당 없음을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들어간다는 거. 그럼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비주거용 서식에도 들어가는 란이 있다 없다? 이거 주거용 서식이지 지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도 민간임대 등록 여부 기재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오피스텔 중개하면은 비주거용 쓴다고 그랬죠. 그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주거용에도 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럼 토지에는 민간임대 등록 여부가 있을 턱이 없어요. 이건 주거용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비주거용에는 있다. 이해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난이에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 난인데 여기는 지역지구, 건폐율 용용 상황 들어가고 도시군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기재하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 있죠. 이건 뭘로 기재한다? 시군조례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도시군관리계획 있죠. 이건 개공이 구청을 방문하든 시청을 방문하든 직접 조사 기재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지역지구와 그 다음에 여기 투기지역인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이거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기재하고, 공부에서 표시가 안 되는 사항 있죠. 이건 뭘 보기재한다? 부동산 종합 정보망. 이게 시리얼이죠. 시리얼. 이걸 보기재한다. 그래서 시리얼을 보기재한다. 그 점 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거 공법상 제한은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지금 속도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확인 설명 출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입지 조건란 기재합니다. 입지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기억을 꼭 해야 돼요. 도로 들어가고 대중교통 들어가죠. 주차장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입지. 꼭 기억하세요. 시설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참고. 그럼 우리 비주거용에도 입지가 있겠죠. 그럼 비주거용의 입지는 여기 주차장까지 쓰는 난이 있어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까지 있는데 비주거용의 교육, 판매, 의료시설 쓰는 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턱이 없죠. 비주거용에는. 이게 없고요. 토지서식, 입지 있겠죠. 토지서식에는 도로, 대중교통까지만 있어요.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 있을 턱이 없다. 참고만 해두시고. 자, 그래서 입지 요건 뭐가 들어가는가 잘 보시는데 주차장을 꼭 기억한다. 이거.
그 다음 관리에 관한 사항 경비실 관리 주체입니다. 이거 들어가고 비선호시설,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 1km 내에 있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모두 현장 납사 기재하면 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예요.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기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여기에 개별 공시가와 건물 공시가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는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기억하시고 다음 취득세 들어가고 다음에 농어촌 투표소 지방교육세 들어가는데 세율까지만 기재하면 되죠. 중개 완성되는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기재하는데 이건 임대차 중개할 때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암기했죠 이제?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기재를 안 할 수 있죠.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가기예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죠. 취득 관련 조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암기사항이에요. 암기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확인 사항이었어요. 이제 세부 확인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개공의 세부 확인 사항인데 이게 제목이 세부로 돼 있을 뿐이지 어른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 낭이죠, 이거.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 세부냐 기본이냐 물어볼 거예요, 지금. 제가 정규 강의할 때 이거 안 물어보면 제가 지진다고 그랬죠. 예, 일단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암기하고 계세요. 그럼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이에요. 이 부분은 미공시 권리나 미공시 물건을 기재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기재한다?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거는 사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부 확인 사항은 모두 협력을 요구하기 기재하는데 매도 임대 의뢰인이 고지해준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나아가서 고가의 정원사기나 정원수,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정원수 등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미공시 권리, 미공시 물건을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되어 있고 만약에 미분양주택입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임대차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때는 미분양주택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다 기재를 해버려야 돼요. 그 점 이해하시고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중개할 때는 대항력 취득, 그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이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이 사항들을 여기다 다 기재합니다. 아셨죠? 이거 공란으로 놓지 마세요. 실무가 했을 때 이 부분을 공란으로 놓는 경우가 많은데 공란으로 놓으면 안 돼요. 임대차 중개할 때는 이거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지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처리 이런 것들을 여기다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다가. 근데 이제 장기수선 충당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충이라고 그러죠. 이거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여기다도 기재해 주는 게 좋아요. 이게 공란 놓지 말라는 게 실무 입장이에요. 일단. 그래서 설명서 공란으로 놓게 되면 이거 업무정지라는 겁니다. 성실 작성 의무 위반으로.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설명서는 꼼꼼히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건 다 기재해 버려야 돼요. 그냥.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인데 이거 외부가 아니고 내부 시설이라고 했죠. 사실은. 그래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그 다음에 승강기, 배수 그 밖에 시설물 들어가는데 소방을 특히 주의해야 돼요. 이 소방에는 지금 현재 주거용이니까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를 기재하죠. 그런데 비주거용이에요. 비주거용은 이 소방 부분에 뭐가 들어가요? 소화전과 비상벨 들어간다.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시설물 나는 가정 자동화 시설을 기재하는데 만약에 이게 비주거용 서식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그 밖에 시설물 안에 만약에 이게 상업용이었다. 뭐 기재해야 돼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이게 공업용이었다면 전기 용량, 오수 정화시설 용량, 용수시설. 감 잡아두세요. 주거용에는 그 밖의 시설물란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는데 가정 자동화 시설을 기재하는 거죠. 그런데 비주거용인데 상업용이었다. 뭐 정다고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 이거는 허가받을 때 오수 용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오수 정화시설 용량은요. 건축물 대장 뒷면에 나와요. 건축물 대장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기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업용이었다면 전기 용량. 그 다음에 오수 용량, 용수시설 용량을 그걸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의 경우는 소방을 기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는 전부 다 스프링클러 들어가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걸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 벽면 도배 상태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환경조건, 일조소음, 진동 세 가지라는 거 암기했죠? 그래서 이제 이 점 이해해 두시고. 환경조건은 딱 보면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오직 주거용에만 있죠, 이거? 비주거용이나 입지, 비주거용이나 토지, 그 다음에 입광구에는 서식이 없죠, 이거. 기재 내용이 없으니까 오직 주거용에만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세부 확인 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립지역에 있는 게 중개보수죠. 그럼 중개보수에는 이번에 지금 주의할 점이 지급 시기가 추가된 거죠.
금액뿐만 아니고 산출 내용 모두 기재하는데 이번에 추가된 게 지금 지급 시기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급 시기를 꼭 기재한다. 이거. 그럼 우리 실무에서 지급 시기 기재할 때 계약 체결 시 50%, 잔금 시 50% 기재해 놓으면 되겠네. 그죠? 설명서 다시 브리핑 하거든요, 손님한테. 계약서 2장 딱 찍으면서 설명서 이제 찍기 전에 설명서를 브리핑해요. 이걸. 그래갖고 개공이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 설명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겠네. 보수는 계약 시 50% 주시고 잔금 시 50% 주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아니면 계약 시 100% 주셔야 된다. 이렇게 놓으면. 왜 설레설레해요? 안 줄 것 같아서 써놓기는 그렇게 써놔야지. 맞죠? 아, 그렇게 쓰세요, 좀. 제발 좀. 실무 가시거든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들어왔으니까 이거 잔금 시 이렇게 턱 써갖고 브리핑하지 말고 계약 시 50%, 잔금 시 50% 이렇게 써갖고 브리핑하라고 그냥.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럼 손님이 잔금 시 해주기로 하면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말지.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월일 기재하고요. 매도 매수는 받았다는 취지로 서명 또는 날인이죠. 근데 개공과 중개행에 의한 소공은 서명 및 날인이다. 이 점 잊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주거용 서식을 다 봤습니다. 다 봤고 이제 특이한 점들 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비주거용 서식에는 소방에 소화전 미상별 들어간다고 그랬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란의 비주거용도 민간임대 등록여부 기재란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비주거용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실무란에 상업용은 오수용량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공업용은 전기 오수용량. 그 다음에 이걸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입광공서식에는요. 입광공서식에는 재단 목록 임목의 세무상태 기재란이 있어요. 이거 근데 기재란은 어떻게 해놨냐면 공장재단 목록과 등기상 증명서. 임목은 임목 등록원부와 등기상 증명서를 보고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해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서식을 비교를 해보는 건데, 이건 이제 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요약집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시죠? 141쪽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 확인 사항에 이거는 이제 문제가 별로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아까 입지 요건 말씀드렸죠. 주거용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다 있다고 그랬죠. 근데 비주거용에는 이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있고, 그다음에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 비주거용에 있을 턱이 없어요. 그다음에 토지서식에는 도로와 대중교통만 있어요. 주차장부터 없죠. 그다음에 입광구에는 입지를 쓰는 난이 없죠. 아예 없고 참고사항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관리에 관한 사항, 토지서식에는 경비실 관리주체 기재란이 없을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입광구에는 당연히 그게 없고요. 그래서 여기는 별로 이제 중요한 게 아닌데 비선호시설 꼭 기억해야 되죠. 비비 기억하고 있죠. 비비. 비선호시설을 비주거용에 쓰는 난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토지에는 있다. 입광공에는 당연히 없겠죠. 예, 그래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자, 그럼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제 세부 확인사항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란, 벽면도배 상태, 환경요건이 세부 확인이다. 그럼 중개부서는 중립에 있고 나머지는 다 기본이죠. 이 점 주의하시고. 이때 이제 요 벽면도배는 당연히 주거용과 비주거용만인데 비주거용에 도배가 있을 턱이 있어요 없어요? 비주거용은 상업용, 공업용, 업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도배를 기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주거용은 도배를 기재할 일이 없죠. 벽면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고 환경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에만 있다. 나머지 서식은 다 X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기억을 꼭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최종 정리하면 네 서식의 공통이 그럼 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했어요. 네 서식 모두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야 되죠. 네 서식 모두 권리관계란이 있어야 되죠. 그다음 미공시 권리는 실제 권리관계란을 쓴다고 그랬죠. 그럼 네 서식 모두 다 있어야 되죠. 그다음 네 서식 모두 거래정맥란 있어야 되고 취득관련주소 있어야 되고 중개보수기재란도 있어야 되죠. 이 공통이다. 이 공통에다가 우리 입광공 서식에는 뭐만 들어갔느냐?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수상태만 들어가 있어요. 다시 공통기재 내용에다가 입광공 서식은 공통기재 사항이니까 입광공 서식에 이 내용은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뭐만 추가되어 있다고요? 재단 목록과 임목의 생수상태. 그럼 입광공 서식에는 공법상 제한을 기재한 난이 없죠. 입지조건 기재란도 없어요. 당연히 입광공 서식에는. 지금 입광공이 뭔지는 알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감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중개할 때 기재를 안 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거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공법상 제한, 개별 공시가, 건물 공시 가격, 취득 관련 조세의 중립 및 세율. 이 부분 이제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환경 조건은 유일하게 주거용만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 비주거는 비소로 쓰는 난이 없다고 그랬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근데 토지 서식은 있어요, 비소노가. 오히려 비주거용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소방에는 주거용은 단독경보용 감지기고, 비주거용은 소화정과 비상벨이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은 입지 조건란에 기재하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 정도,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론 설명 30분이나 걸렸어요, 이거. 이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그럼 문제를 따끈따끈할 때 확인해 봐야죠. 자, 그러면 107쪽 20번 문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 공인인증서는 확인 설명서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다만 확인 설명 사항이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죠, 그럼? 정확히 맞습니다. 공인전자문서 센터라는 것은 전자계약했을 때 지금 보관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맞고요. 2번 개업공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맞죠, 지금? 체크하면서 읽는 거예요. 거래계약 작성 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되죠. 맞고. 3번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맞아요? 당연한 얘기고. 4번 질문.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고. 5번 질문.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 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OX, X.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과가 맞죠? 근데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업무정지예요. 그래 틀렸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 5번이었어요. 넘어갑니다. 대표 유형. 개업공사의 확인 설명서, 주거용 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지금 설명서 문제가 등장했죠. 그럼 설명서 문제가 등장하면 이때 설명서 작성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 설명서 서식의 종류 있죠. 꼭 구분하세요. 팁입니다, 이거.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뭔 얘기냐면 비주거용 서식을 물어보면서 비주거용 서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골라라 딱 해놓고 여기다가 환경조건란에는 일조, 소음, 진동을 기재한다. OX, X. 비주거는 아예 환경조건 안 들어가죠. 또 2번 비선호시설은 현장 답사를 기재한다. OX, 바로 X예요.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문제가 뜨면 이때는 서식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들어간다. 그럼 주거용은 문제가 없는데 특히 비주거용이나 토지 물어봤을 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경조건이라든가 이런 거 물어보면 비주거용에서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건 주거용이니까 문제가 없네요. 그럼 1번입니다. 대상 물건에 표시라는 토지장 등본, 건축물 대장 등본 등을 확인하기 위한다. 맞았네요? 1번 정답. 2번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주차장, 판매 및 의료설 기재한다. 자, 관리에는 뭘 기재해요? 경비실, 관리주체. 근데 주차장, 판매 및 의료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입지에 들어간다. 다음 3번 건폐율 용융 상한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기 전다. OX, X. 이거 아주 잘못 씁니다. 시군조례죠. 어떤 문제지 봤더니 이걸 또 시도조례로 냈어. 확 찢어버리고 싶어갖고 그냥. 아, 이 문제였어요? 아, 뒤에 있어요? 이 문제집이었어요? 치사하게 말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내야지. 무슨 시도조례야. 시군구조례지. 치사하게. 우리 인천시는 어디 조례예요, 그럼? 우리 시군조례라고 그랬잖아, 지금. 아, 인천시인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건폐율 용융상한 시군조례를 확인하기 위한다 그랬죠? 그러면 광역시는 전부 다 광역시 조례예요. 우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구는 뭐 강화군 이런 데가 있죠? 근데 강화군은 인천광역시에 있죠, 지금? 근데 군이 어디 있을까? 여주군. 여주시인가요? 아, 시로 바뀌었어요? 왜 연락도 없이 바뀌었대? 그래서 군은 군조례가 있어요. 군 도시계획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안산시도 있죠. 안산시도 구가 설치되어 있죠.
근데 안산시 도시계획조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광역시나 다음에 그 시, 일반 시들, 구가 설치된 시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런 이제 시군조례입니다. 자, 그래서 3번님은 잘 묻고요. 4번 환경조건 안에 1조 소음 진동을 기재하는 거죠. 비선호는 따로 있죠. 악취는 기재란이 없죠. 그래서 역시 틀렸고 5번 질문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라는 벽면 도배 상태를 기재하는 게 아니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난방, 보일러, 배수 이런 거 기재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여기서 푸니까 잘 풀리죠. 근데 왜 혼자 풀면 안 풀리는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그러면 잘 풀릴 거예요. 한민호 이론이라면 뭐라 할까? 자, 21번 갑니다. 틀린 것은 1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는 중개 완성 전에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거래항사 쌍방에게 X 나가 뿌려야 되죠. 공인사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고 성실을 정확하게 설명한다. 쌍방이 틀렸죠. 상대방을 바꿨어요.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2번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중개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인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맞고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시기 요즘 시기 갖고 장난 엄청 잘 칩니다.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소정의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 작성하여 쌍방 교부하고 교부해야 한다. 맞아요? 자, 그래서 전자계약책을 제외한다 그랬고요. 다음 4번입니다. 개업공사는 거래항사 쌍방이 교부하는 중요한 확인 설명에서 서명 및 날인한다. 서명 및 날인 뜨면 반드시 체크하면서 가야 돼요. 밋인지 또는인지.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5번 질문.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는 당해 중개사물의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체크하면서 가야 되죠. 이걸 슬쩍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그럼 틀렸어요. 조세 이중리 및 세율도 포함된다. 맞죠? 그럼?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22번 가죠.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닌 것. 아주 전형적인 답이 나왔는데 권리관계 설명해야 되죠. 벽면 도배 상태 설명해야 되죠. 환경조건 설명해야 되죠. 도로교통 교통수단 설명해야 되죠. 이거 입지죠, 입지. 4번은 그러나 5번 권리를 이전했다 부담할 조세 중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확인 설명사항에서 제일 잘 물어봤던 게 조세였어요. 이전 관련 조세, 취득 및 이전 관련 조세 다 틀렸어요. 자, 그럼 23번 갑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 1번에서 4번의 연결이 옳은 것은 그랬어요, 지금. 1번 갑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에 매매할 때는 확인 설명서 4번 서식이다. 맞아요? 자, 정비 공장이라고 그랬죠? 정비 공장이면은 비주거용을 써야 되겠죠?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중개했을 때 4번을 쓰는 거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거 비주거용에는요. 제목 밑에 어떻게 돼 있냐면 상업용, 업무용, 공업용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체크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중개했을 때 뭐로 쓴다고요? 비주거용. 그럼 오피스텔 중개했어요. 그럼 오피스텔 중개했을 때 서로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뭘 써야 된다? 비주거용 쓰는 거예요. 우린 대장상 용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공장을 중개했을 때는 2번 서식을 쓴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주거용 200제곱미터와 상업용 200제곱미터 면적이 동일한 주상복합 건물이에요. 자, 뭐 이런 건 물어볼 일이 없는데 이해는 하고 가죠. 뭐 지금 주택과 상가가 그 면적이 같죠? 같으면 전체에 대해 보수를 뭘 적용해야 돼요? 주택을. 맞죠? 그럼 이거 뭐 써야 돼요? 1번 서식 써야지. 주거용 써야 되겠죠? 예, 주거용 써야 되고 3번 주거용으로 사용 예정인 오피스텔의 임대차입니다. 오피스텔 뭐 써야 된다고요? 2번 서식. 비주거용 써야 된다. 자, 다음에 4번입니다. 공장 재단에 대한 저당권 설정합니다. 확인 설명서 4번이다. 맞아요? 공장 재단 그랬죠? 그럼 4번 맞고 다음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이게 분양권 매매죠, 지금. 그럼 분양권 매매에서 몇 번 서식 쓴다? 주거용 써야 되죠. 주택이니까. 주거용을 써야 된다. 이게 정답 2, 4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럼 24번 갑니다. 주거용 건축물을 중개하는 개업공사가 권리를 이전코자 하는 의뢰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상태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단 시설물의 상태, 벽면도부 상태, 환경요건 요구할 수 있죠.
미공시 권리나 미공시 물건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그럼 수도, 시설이죠. 일조, 환경이죠. 소음도 환경. 그럼 비선호시설은 현장 답사해야 되죠.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이니까. 그래서 요구할 수 없고요. 열 공급 시설입니다. 이거 시설이죠. 예를 들어서 정답 4번. 참고하시고 25번 내려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기재되는 입지 조건에 해당하냐. 입지 조건 꼭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로, 판매 및 의료시설, 교육시설, 비선호시설, 주차장. 정답. 비선호. 이건 별도란이 있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26번 가죠.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상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주거용 갖고 물었죠. 그럼 세부에 들어가는 거는 실제 권리관계 들어가죠. 벽면 도배 상태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들어가죠. 그러나 건축물의 방향은 안 들어가죠. 이건 기본사항의 건축물 이 부분에 들어가죠. 물건의 표시란 중 건물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다음에 내 외부 시설물 상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 문제였어요.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다음에 27번 내려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의 주요기재 사항이 아닌 것. 주거용을 물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실제 권리관계를 기재한다. 맞죠? 거래 정맥 기재해야 되죠. 경비실 관리처 기재해야 되죠. 환경조건은 입지요건 기재해야 되죠. 그러나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율세는 기재란이 없어요.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대표 유형 또 넘어갑니다.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상 개업공사 기본 확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거. 자, 주거용 서식이었어요. 기본에 포함되지 않는 거. 1번입니다. 권리관계 2번 난에 들어가죠. 입지조건 4번 난에 들어가죠.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5번 난에 들어가죠. 비선호시설 6번 난에 들어가죠. 그러나 실제 권리관계는 세부 확인 사항이죠. 그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8번 내려가죠. 이건 17회 유사 문제였어요. 17회 때 냈던 문제인데 환경 조건의 요소와 입지 조건의 요소에 해당하는 걸 모두 그럼 몇 개인가? 이게. 자, 그럼 우리 환경 조건은 일조소음 진등이랑 암기하고 있죠. 그럼 입지 조건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이라는 거 기억하고 있죠. 갑니다. 배수 어디에 들어가요? 시설, 교육시설, 입지, 판매 및 의료시설도 입지, 비선호시설은 비선호에 들어가고 난방방식, 시설, 일조량, 환경, 주차장, 입지, 소음, 환경, 도로, 입지. 그럼 지금 입지에 들어가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환경에 들어가는 게 두 개. 감 잡았어요? 그럼 토탈 몇 개? 6개. 그래서 우리 17회 때는요. 환경 조건 몇 개냐, 입지 조건 몇 개냐 이렇게 각각 지문에서 물어봤죠. 근데 이거는 합쳐갖고 토탈 몇 개냐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29번 넘어갑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으로 틀린 것은 지금 주거용이었죠? 1번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란에는 토지장 등본, 건축물 대상 등본 등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죠? 2번 지문. 권리관계 등기비기지 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기재하고. 맞죠?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 맞죠, 그럼? 실제 권리관계라는 고지한 사항을 기재한다고 그랬어요. 3번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하는 사항에 건폐율 용용 사항은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돼. 여기서 나왔네. 시군 조례요. 예, 이런 추접스러운 지문은 안 내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승질 내지 마세요. 예. 주로 시험에서는 이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바꿔내죠. 이거를. 그러니까 3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중개사법이 맨 말장난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중개사법이 맨 말장난하는 법이다. 이거 제일 싫어해요. 나는 문제 절대 그렇게 안 내거든. 시험도 그렇게 절대 안 냅니다. 이게 우리 말장난법 아니에요. 문제를 워낙 디테일하게 내고 있어요. 자, 3번 정답이고 말장난 맞지 뭐. 자, 4번 갑니다. 비선호시설 1km 이내 입지조건 관리사항은 개업공사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맞죠? 이거는 직접 현장 답사해야 되고 5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증미세율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 특별세법이 있죠? 그다음에 교육세는 우리 지방세법에 있죠? 지방교육세.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기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임대차익은 기재를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이게 정답 3번이었어요.
30번 내려가죠. 토지용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이게 토지죠. 그러니까요, 토지입니다. 그럼 토지는 건물 관련 사항이 다 빠진 거예요? 1번 대상물의 표시란이 있어야 되죠. 토지이용 계획 있어야 되겠죠. 중개보수 산출 계획 있어야 되죠. 비선호도 있겠죠. 환경 조건은 없어요. 이 정도는 풀어낼 수 있죠. 그래서 토지에 비선호가 들어간다는 게 특이해요. 비선호가. 자, 그럼 30번 5번이었고요. 넘어갑니다. 31번.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 작성할 때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 비주거용이죠, 지금. 자, 근데 그거와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1번 건축물의 방향입니다. 이거 현장 답사해야 되죠. 지목은 토지장이다. 맞아요? 민간임대 등록 여부 등기상 증명서 OX, X. 임대주택 정보체계 확인하거나 임대인에게 확인해야 되죠. 임대주택 정보체계, 렌트홈이 있어요. 또는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기재합니다. 4번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업 정보망이라고 그랬죠, 이거. C 리얼. 다음에 5번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매도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 맞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32번 내려가죠. 모든 확인 설명서에 공통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거. 공통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자고 그랬는데 거래 예정금에 내서식 다 있어야 되겠죠. 중개보수 지급시도 내서식 다 있어야 되죠. 내서식 모두 물건의 표시란이 있어야 되죠. 내서식 모두 실제 권리관계란도 있어야 되죠. 그러나 건축물의 방향은 토지에는 없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입광공서식에도 없죠. 그래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에는 있는데 건축물의 방향은 토지와 입광공에는 없죠. 건물이니까. 그래서 5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33번 내려갑니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기재되지 않는 자는 중개보조원이겠죠? 참고하시고. 34번 갑니다. 확인 설명 시 근거자로 제시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확인 설명서죠. 우리 확인 설명할 때 설명서를 제시하는 거 아니죠. 근거자료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토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말하는 거지 확인 설명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그럼 35번 가십니다. 확인 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은 매도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 소방 등의 시설물 상태. 맞아요? 그러겠죠? 우리 시설물의 상태는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기재하잖아요. 다음에 2번 질문. 토지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한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기재란 있죠? 3번입니다. 토지입니다. 대상 토지 1km 이내 비선호시설 존재 의무 기재해야 되죠? 맞고. 그러나 4번 주거용 건축물에 건물 설계도 기재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정답 4번이었고요. 5번 입광공 서식입니다. 이거는 재단 목록이나 임목의 생상태 기재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36번 문제 엄청 지금 긴데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중개에 이르는 게 세상 손해배상한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겠죠? 2번 개업공사가 중개사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하지 않더라도 중개사물에 대해 구두로 정확하게 확인 설명한 경우는 개업공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거는 고법 판결했는데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어요. 근데 설명은 정확하게 했습니다, 지금. 근데 입증상의 곤란점이 있죠. 증인 등을 세워서 입증해버렸어요. 설명했다는 거를.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설명서 작성 교부 안 했더라도 확인 설명을 정확히 했다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고법 판결이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에 3번 지문, 엄청 잘 내는 지문인데 개업공인인계사의 확인 설명 의무와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중개 의뢰인이 의뢰와 그에 따른 중개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하나여 발생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다. OX, X.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답 나왔으니까 4,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37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38번
중사물 확인 설명서에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맞아요. 우리 주거용 제목 밑에요. 단독인지 공동인지 구분 표시란이 있어요. 매매교환 임대차인지 구분 표시란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에서 매도 임대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의 지출 여부를 기재한다. 그러겠죠?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란 이 부분은 만약에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했잖아요? 그럼 그 제출 여부. 그다음에 불응했으면 불응 사실을 모두 기재합니다. 맞고요. 3번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용계 확인서로 파악하고 맞아요?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용계 확인서를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맞죠 지금? 다음에 4번 중개사물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 인정 비율 및 채무 보증 한도액을 확인하기 전다. OX. X죠. 역시 기출주민인데 이거는 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채권 채무계획은 꼭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채권자가 누군지 기재해야 하네요. 근저당이 잡혔다며요. 그러면 근저당 사실을 브리핑해야 되고 설명서 기재해야 되죠. 소유권 외의 권리, 권리관계란 중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란을 기재하는데 이때 근저당권에 대해서 기재를 하는데 채권자가 누군지 기재하는 겁니다. 그죠? 채권자가 그럼 K은행, 국민은행이었다. 기재해야 되죠? 기재해야 되고 주소까지 기재하게 돼 있어요 원래. 주소까지 다. 근데 주소를 풀로 기재하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등기상 증명서 떼보면 채권자 주소 나오죠. 나오는데 그걸 이제 기재를 하는데 풀로 기재할 필요 없어요. 인천광역시 서구 이 정도까지만 기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가 말이 신빙성이 없나 봐. 풀로 기재.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근저당권자가 개인이었어요. 한민우였다. 그러면 성명 기재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주소 기재할 때 주민번호도 기재하는 분이 있어요, 이거. 생년월일까지.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채권자가 누구고 주소, 대강의 주소만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설명서니까. 그리고 등기상 증명서 우리가 서비스로 주잖아요, 다. 서비스로 줘요, 다. 요즘은 건축물 대장도 다 줍니다. 서비스로. 자,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4번 지문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지문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 조건과 이거 입지 맞죠?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계획공사 조사에 기재한다. 그죠? 경비실, 관리주체. 이게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자, 그럼 39번 가십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확인 설명서에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기재할 항목이 아닌 것. 실제 권리관계라는 미공시사항을 다 기재한다고 그랬죠? 미공시 권리, 미공시 물건. 갑니다. 법정상권 미공시 권리 맞죠? 유치권 맞죠? 미공시 권리도. 등기된 주택임차권은 권리관계란에 기재해야 되죠? 2번 란 권리관계란에 기재해야 돼요. 근데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임차권은 여기 기재해야 되죠. 다음에 4번 토지에 부착된 조갈및 정원수. 이거 미공시 물건이죠? 그러니까 기재해야 되고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이거는 계약 전의 소유권 변동 여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갑이 현 등기 명의인으로 돼 있어요. 을이 매수했대요. 이거. 근데 여기에 병이 임차인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요 사항들 기재해 줘야 되죠. 현재 등기 명의는 누구다? 2번 란에 권리관계란을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매매가 진행 중이죠. 매매가 진행 중이니까 실제 권리관계란에 이 사실을 기재해 줘야 되지. 5번이 그걸로 보입니다. 계약 전 소유권 변동 여부 등 이랬죠 지금. 예, 그래서 일단 이런 사항들을 기재해 줘야 되죠. 근데 계약서에 전부 다 특약사항란에 기재하죠 이거. 현재 이걸 특약사항 기재하고 확인설명서에도 이 사실을 기재해 주는 게 좋아요. 진행 중이었으면 확인설명서 실제 권리관계란 9번 란에 현재 매매계약 진행 중으로 매수인은 누구 그리고 이렇게 현재 이 계약을 체결함 이런 식으로 기재해 줘야죠. 예. 이때 계약을 임대차 계약을 누구랑 해야 돼요? 예? 매수인 이자와 계약에
누구랑 해야 돼요? 등기 명의인, 이자와? 둘 다. 둘 다 하면 좋을 거예요. 그럼 좋을 건데 실무에서는 매수인과 하죠 그냥. 매수인과 하고 이상 등기 명의인, 현재 매도인의 일단은 확인을 받죠. 이거를. 그래서 매수인과 합니다. 근데 매수인이 이전께 안 해. 이 계약이 깨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했다 마음이 바뀌었어. 나 여기 안 살래. 주인 바뀌었으니까 나갈래. 그럼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우리는 머리 아파집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정답 3번이었어요. 그럼 40번 문제 넘어갑니다. 개공사가 작성하여야 할 확인설명서에 서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확인설명서에는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가지 서식, 국문서식 기준 4가지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맞죠? 4서식이 있고 영문서식도 있죠? 2번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확인설명에서는 도배 상태, 환경 조건, 교육, 판매, 의료시설을 기재한 란이 없다. 알아보시겠어요? 비주거용 서식에는 도배 없겠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없죠? 그 다음에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도 쓰는 란이 없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다음 3번 질문. 토지에 대한 확인설명서에는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없겠죠? 벽면 도배 상태도 없고 관리에 관한 사항도 없죠? 경비실 관리 유체. 토지 서식은 없어요. 그럼 맞고요. 4번 질문.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확인설명서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주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기재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통기재사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입광공서식은 그것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입광공서식은 이렇게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재단 목록과 임목의 세율상태만 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서식에는 입지조건 쓰는 란이 없을 거고 공법상 제한도 쓰는 란이 없어요. 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입광공서식에는 공통기재사항에다가 재단 목록 및 임목의 생상태만 더 기재한다.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입니다. 그럼 4번 맞았고요. 5번.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중리세율은 세율,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은 주거용 건축물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기재해야 되나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한 확인 설명서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OX, X. 지금 취득 관련 조세, 거래 예정 금액, 중개 보수 모두 공통기재 사항이죠, 이거. 예를 들어서 입광공에도 있습니다. 그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41번 문제. 또 무지하게 지금 길게 나왔는데 판례 태도를 묻고 있거든요, 지금. 개공사는 중산물건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그 채권 채거액을 조사하여 의뢰인의 설명에 적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까지 조사 확인의 설명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실제가 나오면 아니라고 그랬고 2번 개공사는 중산물인 토지의 현황을 측량까지 하여 의뢰인에게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측량까지 하여 설명 의무는 없죠. 틀렸고 구법 판결이니까 참고하시고 3번 질문이에요. 개공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공법상 구제사항이란 중산물에 해당 행정법규상으로 제한으로 특정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든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일반적인 이용 제한을 의미하므로 대상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법규 적용까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이제 고법 판결이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랬는데 그거죠. 이것도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그러니까 허가 전에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처벌을 받습니다.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자가 5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지정하고 투기지인 우려가 있거나 이런 거 설명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세한 법규의 적용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다음 4번 개공사가 중개 의뢰 요구에 따라 잔금 지급일에 거래계약서를 제작성함에 있어서 의뢰인의 확인 요청에 따라 그 시점에서 제한물권 사항을 다시 기재하게 되었다면 중산물의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하여 보거나 적어도 중개 의뢰인에게 이를 확인하여 본 후 잔금을 지급하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참고해 두세요.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실무 쪽에 뒤에 판례에 실려 있는데 참고하시고 5번입니다. 개업공사는 비록 그가 조사하기는 의뢰인의 설명에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일지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사항이 된다. 이게 주차장 임대차 사건에서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주차장 임대차 중개할 때는 그걸 주차장을 임차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월 고정주차가 몇 대고 하루에 몇 대가 들락거리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명문의 확인 설명 사항이 아니라겠어요. 근데 이거 주차장 중개할 때는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죠. 그러니까 그 사항을 조사 확인하여 브리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비에 나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42번 갑니다. 조사 확인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확인하여 설명한다. 맞죠? 2번 질문. 토지 공개 확인서를 통하여 거래상 토지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맞죠? 3번 질문. 토지 대장상의 면적과 토지 등기상 증명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면적의 불일치죠. 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확인 설명한다. 맞습니까? 4번 질문.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현장 답사를 통하여 조사 확인한다. 우리 법정 지상권은 현장 답사하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14회 때 이게 사실 문제가 됐었어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냈던 거예요. 14회 때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라고 낸 거예요. 이렇게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어요. 14회 때. 이거 맞은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법정 지상권의 성립 여부, 등기상 증명서를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냈거든요, 14호 때. 틀린 걸로 정리됐어요, 이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은 것 같은데. 우리 법정 지상권 현장 답사하자고 그랬죠? 현장 답사 갔어요. 땅바닥 아무리 쳐다봐도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어요. 근데 왜 현장 답사라고 그러느냐? 미공식 원리니까. 등기부에 표시 안 된 건 현장 답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등기부에 나타난 것은 등기상 증명서로, 안 나타난 것은 현장 답사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근데 법정 사건의 성립 여부는 등기 열람하면 알 수 있죠. 실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 법정 사건의 성립 조건 알고 있잖아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같았다가 그 이후에 달라지게 된 거죠. 시점 따져보면 성립 여부 딱 나와버립니다, 이거. 다 그렇게 해. 근데 이거 틀렸다고 했어요. 근데 14회 때는 이게 문제가 이의신청 안 받아준 이유가 14회 때는 무려 3만 명이나 합격했고 이게 답이 여기다 쓸 일이 없었어요. 고르는 거였거든. 기억, 니은, 디귿로. 그래갖고 고르는 거였는데 이게 빠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그때는. 근데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정답 없습니다, 이거. 그래갖고 이의신청 들어갔는데 안 받아줬어요. 일단. 다른 거 14회 때 또 소송 걸린 문제도 있었고 하나. 그래갖고 어쨌든 이게 틀린 걸로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리 그럼 법정 사건의 성립 여부 현장 답사에 현장 답사 예, 땅바닥 쳐다봐야 된다. 자, 5번 갑니다. 소유자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에 관하여 토지장과 등기상 증명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 대장을 기준으로 확인한다. 인적사항의 불일치죠. 뭘 기준이에요? 등기상 증명서다. 그럼 좀 쉬었다 할까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